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남 파고다 스타토익의 RC 라수인 강사입니다. 자, 오늘은요, 2월 25일 토익 논란 종결로 여러분들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월 25일 시험 다들 잘 보셨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난이도부터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가보도록 하죠. 자, 이번 달은요, 정말로 파트 5가 처음부터 여러분들 RC가 굉장히 좀 쉬웠죠. 그래서 시작은 좀 약간 쉬워서, 이거 뭐 풀만하네? 라고 했는데, 갈수록 약간 이거 뭐지 하면서 이제 파트 7에서요, 좀 많이 어렵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난이도 한번 참 살펴보도록 하죠. 자, 파트 5는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중보다는 약간 좀 내려갔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이제 오프라인 학생들 대상으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2월 25일 시험이 어떻냐 물어봤더니 나름대로 좀 고득점인 학생들 있죠. 900 이상이나 뭐 850 이상 학생들 같은 경우는 LC 시험 보기 전에 우리가 파본 검사하잖아요. 그렇죠? 그때 벌써 파트 5를 풀기 시작하는데 저번 달 같은 경우는 선생님 보통 한 10문제나 한번 그 정도 풀었는데 이번에는 한 20문제 넘어가더라. 한 학생도 있었고요. 15문제까지 염들려 LC 시작하기 전에 벌써 풀었다는 학생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된다? 이렇게 술술 그냥 품사, 자리 문제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술술 풀리는 그런 문제로 많이 여러분들 배치가 됐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이번에 2월달 시험 보셨는데 파트 5가 어려우셨다면 기본적인 여러분들 문법, 어휘가 굉장히 약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파트 5는요. 중을 중시해서 여러분들 중하로 이렇게 달아봤고요. 그 다음 파트 6는 뭐 고만고만하게 나오긴 했지만 문장 삽입이 여러분들 많이 어렵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체감적으로도 많이 어렵다라는 건 못 받았지만 뭐 나름대로 중으로 이렇게 달아봤습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들 5, 6가 여러분들 괜찮았지만 7이 좀 어렵게 느껴졌죠. 그래서 중상으로 이렇게 달아봤습니다. 자, 그런데 요거 압니까? 우리가 RC 같은 경우도요. 5, 6, 7이 다 쉬울 수는 없습니다. 5, 6가 만약에 어렵다면 7은 여러분들 좀 쉽게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7이 좀 어렵게 나온다면 상대적으로 5, 6는 약간 쉽게 나온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다 쉽거나 다 어렵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5, 6에서 여러분들 시간을 조금 더 줄여줬다면 우리가 7이 어렵다 하더라도 시간 확보가 되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파트 5부터 어떻게 여러분들요 좀 자세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난이도는 제가 중하라고 해서 이렇게 나타났고요. 늘 말씀드리는 거 요겁니다. 파트 5는 여러분들 기본적인 품사 자리만 알아도 반은 먹고 들어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토익 시험의 거의 파트 5의 60, 70%는요. 거의 해석 안 하고 풀 수 있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딱 보자마자 딱딱딱 찍고 가야지 처음부터 해석하면 시간 관리 잘 안 된다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품사별로 어떤 문제가 출제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지없이 시험들요.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요 네 가지가 시험에 참 잘 나오죠. 그래서 이번에는요. 좀 압도적으로 부사가 6문제 출제됐고 형용사, 동사, 그다음에 명사, 그다음에 접속사가 무려 이제 4문제가 나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요. 소소하게 뭐 대명사들 나오죠. 그다음에 관계명사 나오고요. 자, 저번 달에는 여러분들요. 분사가 여러분들요. 안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분사, 투부정사 나온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골고루 출제가 됐다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파트 5에서 이번 달에 나왔던 거 조심해야 되는 것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마 이 화면을 함께 하시는 분은요. 2월 달에 시험 본 학생도 있긴 하겠지만 우리가 이제 3월 달이라든지 그 이후에 시험을 대비한 학생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러면 요즘에 나오는 토익의 패턴 있죠? 토익이 정말로 좋아하는 문제, 토익이 정말 사랑하는 문제, 매달마다 나오는 문제를 갖다 여러분들 섭렵하셔야지 우리가 기본을 먹고 들어가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타이틀 보시면 매달 나오는 여러분들 기본 품사 자리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그냥 거저 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요건 그냥 빨리빨리 찍고 맞고 넘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자, 여러분들 첫 번째 명사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사 자리 문제 있죠. 뭐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오긴 하지만 이번에 특히나 또 형용사 뒷자리라고 해서 들어가는 요 명사 자리. 그다음 요거 의외로 많이 틀립니다. 자, 동사 다음에 여러분들요. 뒷자리는 거의 대부분 학생들 그냥 느낌적으로 부사를 많이 찍습니다. 하지만 자동사라면 부사가 답이 되겠지만 타동사는 뭐를이라고 해서 을을이라고 해서 목주어 뒤에 나와야 되기 때문에 명사가 나와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명사 문제 이렇게 두 가지가 출제됐습니다. 예문 한번 볼까요? 자, brief라는 여러분들 형용사 다음에 consultation일까 아니면 consultant일까 라고 물어보는 건데 벌써 brief라는 단어를 통해서 벌써 느낌이 오죠. brief는 여러분들 간략한이라는 얘기인데 간략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consultant는 답이 안 되고 consultation 요게 답이 되는 거. 자, 그래서 만약에 보기 중에서 명사 사지전단 중에서 두 가지가 명사로 압축됐다면 가사일까 불가사일까 혹은 여기처럼 brief에 잘 어울리는 게 뭐 사물일까 사람일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요 빨리 답을 찾을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런데 의외로 두 번째 문장이 있죠. 요거를 많이 틀렸습니다. 자, without losing 이라고 해서 lose가 그죠 타동사가 되겠습니다. 그럼 lose라는 타동사에 대한 목적어 자리거든요. 근데 대부분 학생들이 그냥 문장 끝났을 때 그냥 느낌적으로 functional이라고 해서 부사를 많이 합니다. 그게 아니라 lose라는 타동사의 목적어 자리로서 명사들하는 바로 functionality 들한 정답 바로 요게 되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요거 조심합니다. 타동사의 목적어 자리로서 명사 자리. 자, 그다음 두 번째 형용사 문제 갑니다. 형용사는 여러분들 하는 역할 두 가지죠. 명사를 수식한 자리가 있고 그다음 보호 자리가 있습니다. 역시나 이번에도 명사를 수식하는 즉 덜한 한정사랑 명사 사이 형용사 문제 나왔습니다.
근데 이때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형용사 역할하는 게 형용사뿐만 아니라 분사도 있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형용사랑 분사랑 싸우면 누가 이기냐? 그죠. 대부분은 여러분들요, 형용사가 이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분사가 의미가 다른 경우는 바로 분사도 해석해 보셔야 되겠지만 거의 일반적으로 형용사가 답이다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problem이라고 해서 명사를 꾸미는 뭐 이따금씩 종종 있는 어떤 문제라고 해서 occasional. 바로 정답은 바로 첫 번째로 바로 찍으면 되겠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 보셨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형용사인데 바로 비동사의 보호자를 들어가는 바로 형용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런데 이것도 이 문제도 여러분들 보시자마자 몇 번 하셨습니까? 자, 대부분 학생들 좀 느낌적으로 또 몇 번 한다? 그죠? C를 많이 합니다. 뭐 has been이라고 해서 그냥 뭐 뒤에 보니까 전인사가 나오고 문장 끝난 것 같네 라고 해서 부사를 하는데 그게 아니죠. 빈이 아니라 이걸 갖다 뭘로 본다? 비동사로 보라는 얘기죠. 자, 비동사의 PP 형태니까 즉 비동사 뒤에는 뭐가 된다? 그죠? 형용사가 나온다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도 정답 active 몇 번 되겠다? D번 되겠습니다. 그래서 형용사 문제 딱 두 문제인데 명사를 수식하거나 보호자리. 그런데 특히 이번에는 그냥 비동사가 아니라 be 나와서 학생들이 좀 많이 헷갈리는 학생이 있겠지만 헷갈리면 안 됩니다. be는 그냥 비동사로 보면 된다는 얘기죠. 근데 지난달 remain, be, become 이 형식 동사 매달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요거는 요즘에 나오는 추세, 늘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반드시 기억을 좀 하셔야 되겠다는 얘기죠. 형용사 문제 잘 보셨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이제 부사 문제가 되겠습니다. 부사 문제는 여러분들 우리 논란 종결 요거 하고 있지만 우리가 시험 보기 전에 제가 찍은 적중 특강이라고 있습니다. 적중 특강 때도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렸던 부분, 부사 문제는 토익 시험에서 딱 두 가지밖에 안 나온다고 했거든요. 여지없이 이번에도 또 두 가지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자리요? 완전한 문장 뒤에 들어가는 바로 부사 자리. 요거. 그다음에 여러분들 주어 다음에 동사 바로 나와야 되겠습니다. 고놈의 살을 갖다가 이간질시키는 바로 부사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럼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죠. 자, 리뷰 어쩌고 저쩌고 나오면서 업데이트까지 완전한 문장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미쳐놓고 문제를 냅니다. 자, 들어갈 수 있는 거 뭐가 될까요? 자, 바로 부사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때 부사는 뭘 꾸민다? 그죠, review라는 이 동사를 꾸민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 여러분 조심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부사 여러분들 자리 문제를 보고 있지만 오늘의 문법 문제, 내일의 어휘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오늘의 어휘 문제, 내일의 품사, 즉 문법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은 그냥 carefully일까 해서 여러분들 그냥 손쉽게 부사 자리지 라고 찍을 수 있지만 다음에 저 같으면 문제 낼 때 review랑 여러분들 잘 어울리는 부사 어휘가 뭐가 있을까 이런 거 물어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품사 문제 보긴 하지만 이 어휘 문제까지 여러분들 풀더라도 정확하게 풀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자, 두 번째 갑니다. 두 번째는 호텔 매니지먼트가 주어가 되어 있고요. response 동사가 되겠습니다. 고놈의 살 갖다가 이간질시킨 자리 promptly라는 부사가 나왔다 이런 얘기죠. 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promptly가 지금은 품사 문제지만 다음 달에는요. 어휘 문제로 출제가 될 수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나요?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타이틀은요. 토익이 사랑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셨던 문제 같은 경우는 늘 매달 나오는 그런 품사 자리가 문제가 되어 있고요. 자, 이번은 특별히 토익이 사랑하는 문제로서 여러분들 매달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아주 자주 나오는 그런 문제가 되겠다 이런 얘기죠. 자, 1번 들어갑니다. 1번 기본 동사 자리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옛날에 구토익 때는요. 요게 여러분들요. 좀 나름대로 좀 많이 어려웠습니다. 이걸 뭐 시제까지 따지고 태까지 따졌는데요. 요즘에 나오는 문제 동사 문제는 시제 태까지 따질 필요 없고요. 그냥 요것밖에 답이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답을 처리하는 그런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죠. 역시나 이런 문제도 그냥 거저주는 문제가 되겠다. 단 기본적인 문장 구조를 잘 아시는 분은 빨리빨리 풀 수 있겠죠. 자, 가볼까요? 자, 문장의 주어가 바로 expansion이라는 게 되겠습니다. 뭐 여기에서 여기까지 쭉쭉쭉 묶으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미치는 자리가 뭐 된다? 동사 자리가 되겠다 이런 얘기죠. 그럼 동사 A, B, C, D가 generate라는 이런 I를 가지고 장난치는 문제는 수, 시제, 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수가 뭐가 될까요? expansion, 단수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일단 동사 자리에 못 들어가는 그죠? B번은 탈락되어 있고요. expansion, 단수가 되니까 그죠? generate가 들어가니까 N은 안 되겠고요. 그 다음 C번 아니면 D번인데 뭘 봅니까? D를 보니까 a lot of interest라는 명사가 나오기 때문에 수동태는 안 되겠죠. 자, 정답은 자연스럽게 has generated라는 D번 되겠습니다. 자, 근데 가끔가다 이런 거 물어봅니다. 선생님, 얘 현재 완료 왜 적었어요? 제 할 바 아니죠. 현재 완료를 적든 과거를 적든 어쨌든 여기서 능동 형태의 동사만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정답은 D번 되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나머지가 안 되니까 정답 D번이다. 이런 형태의 문제가 이제 토익이 아주 사랑하는 문제 되겠다 이런 얘기죠. 자, 이제 두 번째는요. 제가 아주 강조하는 겁니다. 자, 바로 토익이 정말로 사랑하는 몇 형식? 3형식도 아니고 4형식도 아닌 바로 5형식 동사가 여러분들 아주 집중적으로 많이 출제가 된다는 얘기죠. 자, 특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2017년 작년에 무려 5개월 연속해서 나왔는데 이번에는 그 형태가 바로 수동태로 바뀐 형태가 나왔습니다.
자, 보시면 라는 비동사 다음에 A, B, C, D가 PP가 있고 뒤에 to가 나와 있다는 얘기죠. 자, 보니까 all visitor, 모든 방문객들은요. wear safety helmet이라고 해서 안전모를 착용해야 됩니다. 라고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착용할 필요가 있다, 착용해야 된다라는 그런 개념이 들어야 되겠죠. 자, 그중에서 B, PP, 전치사의 to가 아니라 to 부정사를 가진 아이가 뭐가 있다고요? 바로 오형식 동사가 있습니다. 혹시나 모르는 학생은요.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요거죠. allow, require, encourage, 뭐 이외에도 enable, cause, expect 등등 많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바로 목적어, 다음에 to 부정사를 가지는 아이들인데 말이죠. 우리가 2017년 작년에는 이런 동사들이 염들 출제가 됐다면 이번에는 그 아이의 수동태가 나왔습니다. be allowed, to 부정사, be required, to 부정사, be encouraged, to 부정사. 자, 그래서 이것도 딱 보자마자 be required to 부정사. 바로 염들요 사실 없이 찍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다 이런 얘기죠. 됐습니까? 그래서 토익이 사랑하는 오형식 동사 모르셨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반드시 기억합니다. 왜요? 요거는 작년에 무려 5번 5개월 연속 나왔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자, 이제 세 번째로 갑니다. 세 번째도 제가 설명드렸던 거 자, 동사, 타, 동사라고 해서 이 자동사, 타동사 문제도 정말 토익이 사랑하는 문제가 되겠죠. 여기도 보시면 have, pp라고 해서 동사, 어휘 문제가 되겠습니다. 뭘 보냐? 뒤를 봐. 이런 얘기죠. 뭘 봐? 뒤를 봅니다. 뒤를 보니까 agreement라고 해서 목적어가 나온다는 얘기죠. 목적어가 나온다는 얘기는 바로 타동사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기 딴에 또 해석합니다. 이 사람, 여기 회사, 이 회사가 뭐가 된다고요? 그러면 합의에 뭡니까? 도달했다. 근데 합의에 결론을 내렸다 해서 학생들은 result라는 단어를 많이 하는 학생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런 학생들은요, 해석만 할 줄 알고 기본적인 동사에 대한 개념을 좀 잘 모른다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거죠. 자, result랑 which랑 차이가 뭐다? result는 혼자 쓰이지 않고 result in, result from이라고 해서 전치사를 동반하는 바로 자동사가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건 뭐다? agreement라는 명사를 가지는 바로 타 동사가 되겠죠. 그럼 agreement 또 뭐가 되겠어요? conclusion 해서 어떤 합의라든가 결론에 도달하다라고 해서 들어가는 바로 타 동사가 되겠습니다. 바로 어떻게 된다고요? reach가 들어가는 정답 바로 C번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의외로 학생들은 reach를 타동사로 잘 모릅니다. 자, 어디에 도달하니까 reach to를 써야 될 것 같은데 안 됩니다. to를 쓰면 안 되고요. reach an agreement, reach a conclusion 바로 목적을 붙여서 하는 타동사가 되겠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요 자동사, 타동사 문제도 여러분들요 시험에 아주 토익이 정말 사랑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전치사 within 되겠습니다. 사실 within 말고 여러분들 within, by, until 요 세 가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좀 잘 출제가 되죠. 여기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지금 48 hours라는 여러분들요. 시간 나타내는 어떤 시간 나타내는 그 앞에 명사 앞에 들어가는 전치사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should be deliver이라고 해서 배송이라는 여러분들 단어가 나오죠. 그럼 deliver 배송된 다음에 언제까지 배송돼야 되고 언제 이내에 배송돼야 된다라고 해서 사실 deliver랑 잘 쓰는 여러분들요. 전치사가 있거든요. 어떤 게 있습니까? 자,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by라든가 within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로 deliver랑 잘 쓰는 바로 전치사가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나라 말로 하면 언제까지 이내에 배송되더라고 해서 다 말이 될 것 같지만 차이는 뭐라고요? 그죠? by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자, 반면에 within 다음에 뭐가 나온다고요? 기간이 나온다는 얘기죠. by next Friday 이런 식으로 해서 시점 by within 10 days라고 해서 뭐다? 10일 이내. 그런데 여기 보니까 48 hours는 바로 시점이 아니라 기간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된다고요? 그죠? within 들어간 정답 바로 C번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학생은 이런 걸 얘기를 할 겁니다. 선생님 이게 어떻게 보자마자 나옵니까? 자, 그래서 토익은 시험이기 때문에 토익이 출제자가 원하는 여러분들 방향이 있어요. 그 다음에 토익 출제자가 원하는 어떤 문제 유형이 따로 있다는 얘기죠. 사실 이거는 A, B, C 딱 보자마자 by나 until이나 within 나왔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동사 찔러보면서 시점, 기간 보시면서 빨리빨리 찍어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 문제가 뭘 물어보는지 잘 모른다면요. 즉 by나 within이라든가 until 같은 거 이런 걸 갖다 구분하는 문제를 잘 모른다면 많은 문제를 좀 많이 못 풀어봤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나요? 요거는 여러분들 정말로 토익이 사랑하는 여러분들 전치사 중에 하나니까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5번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익이 사랑하는 문제. 바로 접속사 중에서 바로 부사절 접사가 되겠습니다. 자, 부사절 접사는 여러 가지가 있죠. 이유라든가, 조건이라든가, 양보라든가, 시간 같은 거. 근데 뭐니 해도 시험에서 거의 매달 나오다시피 하는 거
때 조건. 바로 시간, 조건을 나타낸 접속사가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 미주신 거 다음에 뭐가 나왔습니까? They are chosen 이라고 해서 주어 동사 앞에 대한 접속사 문제가 되겠죠. 자, 그런데 요즘에 나온 염려 접속사가 이렇게 쉽습니다. 접속사 문제야? 그런데 나머지 보기를 보니까 접속사가 아니에요. 즉 하나밖에 접속사가 없다 그래서 바로 찍어버리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옛날에 구토익 때는 접속사 문제입니다. 라고 해서 사지선다형 중에서 두 가지가 접속사가 나와서 꼭 해석을 시켜버립니다. 이게 시간의 의미일까? 아니면 양보의 의미일까? 이런 식으로 해서. 근데 여기는 딱 보자마자 주어 동사 앞에 들어간 접속사 문제인데 자, A, B, C, D 보기를 보니까 접속사 하나밖에 없네요. 정답 바로 A번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설사 A, B, C 중에서 접속사가 하나 더 나왔다 하더라도 여기는 바로 에센스밖에 안 되는 이유가 뭐죠? 그렇죠. 여기 보니까 때 조건 주절의 시제가 뭐다? 미래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도 미래를 적어야 되는데 여기 뭘 적어놨죠? 현재를 적어놨죠. 이런 경우는 바로 하고 많은 부사절 접사 중에서 시간, 조건을 나타낸 조사를 찾아라 라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정리를 해봤습니다. 때 조건 시간과 조건을 나타낸 접속사 주절의 시제가 미래라고 할지라도 종속절은 현재가 나온다는 얘기죠. 자, 때를 나타내는 거 어떤 거 있습니까? When, by the time, as soon as 3인방이 참 잘 나온다는 얘기죠. 조건은요, if, unless, once가 잘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요, by the time 같은 거는 작년 2017년 상반기에 아주 출제가 많이 됐었던 여러분들 접속사 중에 하나니까요. 반드시 좀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부설 접속사 보셨습니다. 자, 여섯 번째는요. 관계대명사도 역시나 매달 출제가 됩니다. 사실 시험에서 잘 나오는 게 주격 관계대명사 who, 그 다음에 여러분들 which 이런 거 잘 나옵니다. 그 다음으로 잘 나오는 게 여러분들 whose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소유격 관계대명사 whose 자리가 어딘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여기 보니까 문장의 주어가 히롭고 여기 여러분들 미폰이라는 여러분들 주어가 나오고요. 이게 컴마 이런 건 여러분들 집어치웁니다. 그리고 나서 will give라는 여러분들요 동사가 나오죠. 그러고 나서 A, B, C, D 보기를 보니까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문제가 되겠죠. 뭐냐? 즉 앞에 나온 이 아이를 수식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뒤를 보니까 financial support라고 해서 이렇게 명사가 나와 있죠. 자, 명사가 나와 있다는 얘기는 무슨 격이다? 소유격이 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꼭 사람이든 사물이든 간에 소유격은 바로 뭐다? whose가 되겠다는 얘기죠. 정답 바로 A번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요. whoever 같은 경우는 뭐랑 같다고 그랬습니까? anyone who랑 같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아이도 who로 끝나는 거기 때문에 뒤에 뭐 된다?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financial support라는 명사가 나오니까 답이 안 되겠죠. 그 다음 who라는 아이도 뒤에 동사가 나오는데 동사가 아니죠. 그 다음 whom이라는 아이는 뒤에 바로 주어 동사가 나오는데 이게 불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financial support 뒤에 이하가 완전합니다. 즉 소유격 관계대명사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나온다 보시면 되겠죠. 근데 그때 완전 불완전 이런 걸 따지기 전에 말이죠. 벌써 뭐가 돼 있어요? 바로 명사가 나오는 순간 소유격 그냥 찍고 넘어가면 되는 문제가 되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소유격 관계대명사 whose도 매달까지는 아니지만 종종 여러분들 잘 나오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좀 확실히 구분해야 할 문제를 제가 여러분들요 이제 추려봤는데요. 그냥 얼렁뚱땅 알면 그냥 느낌으로 알면요, 그냥 다른 오답을 할 경우가 굉장히 많은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바로 형용사 역할은 아인데요. 형용사 역할은 굉장히 많죠. 형용사도 있고 분사도 있고 그 다음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도 우리가 형용사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보기에 만약 형용사 역할하는 아이들이 쭉 나와 있다면 그걸 갖다 어떻게 구분해야 되는지 그런 문제 여러분들 보도록 하죠. 여기 보니까 여러분들 Harper wallpaper is sold in a wide variety of patterns라고 해서 자, 여기에서요 여러 가지 패턴의 가를 갖다 판다. 근데 어떻게 해요? 자, 바로 patterns라고 해서 여기 앞에 나온 이 아이를 갖다 수식하는 바로 뭐가 됐습니까? 바로 형용사 문제가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미 is sold라고 해서 동사가 나왔다 이런 얘기죠. 자, 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안 되는 거 몇 번 탈락이다? 그렇죠. A번이라든가 D번은 탈락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결국 남는 건 투정사 아니면 PP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바로 앞에 나온 명사를 꾸미는 형태인데요. 투정사를 적을까? 분사를 적을까? 자, 요거 구분하는 거 확실히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표를 준비했는데요. 명사를 갖다 뒤에서 수식하는 형태 주로 분사를 많이 물어봅니다. 현재 분사할래? 과거 분사할래? 요게 일반적인 패턴이었다면 이번에는 투정사까지 포함이 됩니다. 자, 보시면 일단 분사 중에서 현재 분사 ing일까 과거 분사 pp일까? 자, 요거는 당연히 능동, 수동으로 구분하셔야 되겠지만 우리가 해석을 또 잘 못한 학생이 있습니다. 그럴 때 빨리 알아오는 방법 뭘 보냐? 뒤를 봐서 명사가 나온다면 ing 쓰면 되고요. 뒤를 보니까 전치사 아무것도 없다 부사가 나오면 pp를 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나요? 물론 여러분들 전치사가 나오는데 과거 분사가 아니라 현재 분사 쓰는 그런 예외적인 것도 있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이게 여러분들요 딱 적용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여기서 수팅일까 수티들까 보셨을 때 뒤에 뭐가 나왔습니까? any home이라고 해서 이렇게 명사가 나오니까 수팅이 들어가 있지 수티드가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렇다면 여기도 답이 안 되네. 나머지가 안 되니까 정답 B번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투부정사, 분사 나오지만 여기서는 뭐 투부정사랑 분사 비교할 거 없이 바로 뭐가 됐습니까? 바로 수티드가 안 되니까 수팅 하면 되겠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요거 보면서 아마 의문이 생길 겁니다. 그럼 선생님 만약에 수팅이 나오면 어떡할 건데요? 그럼 to suit, suiting 둘 다 나오면 그럼 답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답 되죠. 답 되죠. 그렇다면 어떻게 구분해야 됩니까? 저한테 물어본 학생이 있습니다. 자, 최근에 나왔던 문제 중에서 투부정사, 동명사를 물어본 경우가 있었습니다. 여기는 지금 투부정사랑 분사를 물어보지만 자, 요거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요겁니다. 투부정사 있죠? 어떤 의미냐? I have homework to do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나는 했던 숙제가 있습니까? 해야 할 숙제가 있습니까? I have homework to do. 나는 해야 할 숙제가 있다는 얘기죠. To do, 투부정사는 바로 어떤? 그죠? 미래지향적인 염들려 표현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뭐 그렇게도 나오진 않겠지만 혹시나 나온다 하더라도 to suit, suiting이라고 해서 보기가 두 가지가 나온다 하면 그때 해설해 보셔서 미래지향적인 의미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갖다가 구분해서 답을 찾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종전의 염들 분사만 물어봐지만 이번엔 투분사까지 더했다. 근데 그걸 모른다 하더라도 나머지가 안 되니까 정답이 요거다 라고 쉽게 찾을 수 있는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확실히 구분 가셨죠? 자, 이제 두 번째 갑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현재 분사, 과거 분사. 아주 단글로 나오는 문제죠. 근데 이게 명사를 앞에 소식하는 현재 분사, 과거 분사가 아니라 명사야. 명사야. 어떤 명사라고 해서 여러분들 뒤에서 꾸미는 거죠. 자, 예를 볼까요? student라고 해서 주어가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어디까지 묶어줍니까? 쭉쭉쭉 묶어주셔서 fair까지 바로 should complete가 동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아이는 바로 보다 student라는 명사를 꾸미는 바로 형용사, 분사 문제가 되겠죠. 자, 아까 금방 설명드렸었죠. 명사를 뒤에서 꾸밀 때 현재 분사일까 과거 분사일까? 당연히 능동, 수동을 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시간이 없어요. 빨리빨리 풀고 넘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빨리 알아보는 방법 뒤를 보니까 뭐가 나왔어요? in이라는 전치사가 딱 나오네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interesting입니까? interested입니까? 그죠? interested가 되겠다 이런 얘기죠. 자, 정답은 바로 몇 번? C번 되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현재 분사, 과거 분사 차이 빨리 알아보는 방법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번에 파트 5 문법 제가 이제 간추려 드렸고요. 이번 달에 나왔던 여러분들 어휘 문제는 어떻게 나왔을까? 사실 어휘도요. 뭐 정말 듣보잡의 단어 이런 거 잘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매달마다 여러분들 변수가 한 문제, 정말 많으면 세 문제 이상까지 나오긴 하는데요. 이번 달은 파트 5가 아까 제가 중하라 그랬었죠. 좀 난이도가 쉬웠고 이 단어 자체도 여러분들 별로 어려운 단어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이번 단어가 어렵다면 정말로 여러분들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자,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조립 과정이라고 해서 들어간 거죠. 자, 머릿속에 떠올립니까? 조립 과정? 네, 바로 assembly process라고 해서 프로세스가 출제됐다는 얘기죠. 그 다음 비교적 안정됐다라고 해서 들어가는 표현 어떻게 할까요? 그죠. relatively stable 해서 안정된. 그 다음에 유효한 신분증은 정말 많이 나오죠. identification card라고 할 때보다 유효한이라고 해서 보다 valid한 단어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소형, 뭐 조밀한, 그돈 디자인이라고 들어왔는데 요건 우리가 그냥 우리나라 말로 쓰는 것 같아요. 무슨 디자인이다. 그 다음에 자동차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소형 자동차 있잖아요. 무슨 뭐 자동차다 얘기하죠? 바로 뭐가 됐습니까? compact car, 뭐 compact design이라고 해서 들어가는 표현 나왔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어렵다면 요게 좀 아리까리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상당히 더 높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요. 바로 considerably higher 해서 더 높은, 상당이라고 해서 요게 들어갑니다. 자, considerably는요. substantially 마찬가지로 이런 아이들은 바로 증가나 감소, 증가나 감소한다든가 증감에 잘 쓰는 여러분들 부사가 되어 있습니다. 급격하게 증가하다, 급격하게 감소하다, 급격하게 높아진다 이런 것들. 자, 그런데 보기에서 이게 나왔습니다. heavily라고 해서 여러분들요. 무겁게가 아니라 어떤 양이나 정도를 나타낼 때 여러분들 심하게가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예전에 나왔던 것 중에서 이게 나왔습니다. heavily discounted라고 해서 무겁게 디스카운트가 하는 게 아니라 매우 여러분들 심하게 여러분들요. 대폭 할인됐다라고 할 때 heavily discounted라고 표현을 쓴다는 얘기죠. 자, 이처럼 heavily도 여러분들요. 뭔가 좀 심하게 라고 해서 매우라고 그런 표현이 있어서 상당이란 것도 여러분들 바꿔 쓰지 않을까 싶지만 얘는 양, 정도에 따라서 여러분들 쓰는 경우고요. 얘는 증감에 쓰인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사가 사실은 발목을 많이 잡지만 평소에 부사는 어휘는 어떻게? 궁합으로 같이 외우면요. 빨리빨리 찍고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파트 5 어휘 문제 보셨습니다. 자, 이제는요, 파트 6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6는 우리 앞에 초반에서 중이라고 이제 표현을 해놨었죠. 그다음 어휘 문법 문제가 이제 나란히 이렇게 나왔고요. 문장 사용 당연히 네 문제 나오고요. 근데 이번에는 다른 달보다도 약간 조금 쉽게 느껴졌던 거는 바로 뭐가 됐습니까? 문장 삽입 문제가 비교적 무난하게 출제됐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문장 삽입이 여러분들 신유형 문제가 되겠죠. 요게 여러분들 좀 어렵게 나오면요. 이것도 답이 되는 것 같고 저것도 답이 되는 것 같은데 이번에는 그냥 앞문장 뒷문장 보셔도 그냥 무난하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많이 나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 중에서 139에서 142번 나왔던 문제를 갖다 여러분들 제가 변형해서 여러분들 해놨습니다. 이걸 갖다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139번 쭉 가도록 하겠습니다. 130에서 140번 보니까 following article 기사문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파트 6을 보실 때는요. 제일 처음부터 쭉쭉쭉 읽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뭐 된다? 이 문제 여러분들 쭉 한번 문제 유형을 봅니다. 이게 내가 앞문장 뒷문장을 보고 풀 수 있는 문제인가 아니면 전체를 다 읽어봐야 되는지를 한번 보란 얘기죠. 자, 139번 같은 경우는 ABCD가 develop이라는 여러분들요. 아이를 가지고 장난치는 문제니까 문법 문제. 요거는 앞문장, 뒷문장 혹은 앞 단어, 뒷단어를 보시면서 빨리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죠. 자, 140번 같은 경우는 ABCD가 바로 동사, 어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벌써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보면서 벌써 느낌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아, enable은 어떤 형식으로서 이런 꼬라지. 바로 provide는 바로 이런 형태를 가지고 inform 어떤 형태를 가진다. 라고 해서 이런 문제도 사실상 앞 단어, 뒷단어 보시면서 바로바로 찍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자, 그다음 141번 갑니다. 요거 이제 문장 삽입되겠죠. 자, 보니까 미술 무사시라고 해서 쭉쭉쭉 나와 있습니다. 자, 문장 삽입 여러분들 푸는 방법 한 3가지로 한번 추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요. 문장 전체를 다 읽어봅니다. 문장 전체를 쭉쭉 다 읽어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가 된다고요? 앞, 뒤 문장을 보시면서 키워드 하나를 빨리 찾습니다. 그래서 아, 요 단어 때문에 이게 답이네 라고 찍을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자, 세 번째는 뭐가 됐습니까? 나머지 보기가 오답이니까 뭐 나머지 안 되네. 그 여기 답이다라고 해서 그냥 찍을 수 있는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장 빨리 쉽게 푸는 방법은 두 번째가 되어 있고요. 자, 1번이 좀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 다음 3번도 역시나 많이 좀 걸립니다. 자, 이 141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푸셨는지 우리 조금 이따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자, 140번 여러분들 ABCD가 바로 어휘 문제가 되어 있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139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파트 6도 뭐가 된다고요? 파트 7에서 발췌한 게 파트 6입니다. 자, 아티클, 기사문에서 아주 잘 나온 내용이 있죠. 어떤 내용 잘 나옵니까? 인수합병이라든가 인사이동이 참 잘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인사이동에 관련된 아티클을 많이 읽어본 학생은요. 이 논리 전개를 잘 알고 있습니다. 초반부에는 뭐로 시작해서 중간에 뭐로 하고 끝에는 뭘로 끝나는지. 그렇다면 문장 삽입 같은 거는요. 이게 초반에 했냐, 중간에 했냐, 끝에 했냐에 따라서 우리가 나름대로 유추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n a press conference this morning,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기자회견에서 말이죠. TRA, representative announce. 여기 TRA라는 회사가 나오죠. 이 회사가 공지했죠. 누구요? 우리가 아까 보셨던 바로 무사시라는 단어가 나오네요. 히로 무사시라는 사람이 will take over as a director of a client relation 되겠습니다. 여기 직책을 이제 떠맡게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 이 사람은요. will manage a department. 자, 바로 이 부서를 갖다 관리할 건데요. 라고 들어가면서 139번에 알맞은 여러분들요. 문법 문제를 물어봅니다. 자, 그러면 바로 나왔네요. will manage라고 해서 이미 동사가 나왔다는 얘기죠. 동사가 나왔는데 또 develops라는 동사를 쓸 사람 없겠죠. 그 다음 is developing 쓸 사람 없겠죠. 그럼 결국 B번 하면 C번 남습니다. 근데 여기는 비즈니스 릴레이션십이라고 해서 명사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앞에 디팔트먼트 명사가 나오거든요. 명사가 나오고 명사가 나오는데 갑자기 명사, 소유격, 명사 이런 여러분들 형태는 없겠죠. 그 C도 안 된다. 정답 바로 몇 번 되겠습니까? B번 되겠죠. 자, 부선대 어떤 부서냐라고 해서 얘를 수식하는 그런 형태의 주격 관계명사 that 들어가면서 디벨롭서드라는 정답 B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서 하나의 팁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9번처럼 말이죠. 파트 6에서 아주 자주 등장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명사야. 어떤 명사인 줄 알아? 해서 명사를 뒤에 수식하는 분사라든가 아니면 지금처럼 나오는 관계대명사 주격 들어가면서 관계대명사 이용해서 하는 거, 즉 수식을 하는 그런 형태가 많이 출제가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139번도 좀 공부를 많이 하셨던 분들은 많이 보셨던 그런 유형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됐으면 이제 140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TI 프레지던트 아이코 오가와라는 사람이 나오죠. 여기 이 TRA라는 바로 사장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의 언급하기를 We look forward to working with Mr. 무사시. 이 사람이랑 같이 일하는 거 정말 학수고대하고요. 우리가 알아. 그 사람이 뭐라고요? will 다음에 들어간 동사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빨리 풀 수 있겠죠. 왜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enable이란 동사의 특징은 enable 목적어 투부정사. provide는 여러분들 provide somebody with something, provide something to for somebody 그죠? 그 다음 inform도 사람 다음에 of가 나오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니까 뭐가 나왔습니까? 목적어 다음에 to expand라고 해서 투부정사가 나오죠. 그래서 이것도 딱 보자마자 enable 목적어 투부정사 바로 찍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 처음부터 제가 읽긴 했지만 사실 읽지 않더라도 139번도 동사 보자마자 나머지가 안 되네. 정답 B번. 자, 140번도 목적 다음에 to가 나오네. 바로 A번 찍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래서 두 번째 패러에 뭐가 나옵니까? 이 사장이 말하기를 이 사람이 말이지 이렇게 할 거야 이런 이유로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요. 요 다음 패러그래프 들어갑니다. 141번이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문장 삽입 문제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그래서 아까 제가 초반부에 얘기했던 게 논리 전개만 알아도 바로 풀 수 있는 문제, 그런 문제입니다. 사람 인사이동에 관련된 문제를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야, 이 사람 A라는 사람 말이지. 이 사람 이제 다음 달 뭐로 이 사람 온다. 자, 이 사람 말이야. 정말로 이런 일을 하게 될 거야. 근데 이 사람 옛날에 뭐 한 줄 알아? 이런 일을 했어. 라고 하면서 이 사람 나중에 환영해줘 라는 그런 식으로 인사한 말을 맺겠죠. 그럼 141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세 번째 패러비인데 어떤 내용? 아까 두 번째 패러비에서 이 사람이 이런 일을 할 거라고 얘기했었죠? 그럼 141번 보니까 뒤에 뭐가 나왔습니까? 그 사람이 was business relation manager at 왕고 솔루션이죠. 이 사람의 양력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 사람 이런 양력을 갖고 있어. 그래서 그 사람 이 정도 일을 했어. 라고 하면서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럼 141번도 이 사람이 뭡니까? 어떤 양력이라든가 그 사람의 어떤 히스토리에 대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141번 보니까 뭐가 나왔습니까? 그 사람이 도쿄 염들요? 본사로 염들 이전할 겁니까? 아니죠. 그 다음 미스터 무사시라는 사람이 예전에 여기에서 프레지던트였어요.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지만 이 사람은 여기서 뭐였습니까? 매니저라고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프레지던트가 왜 나옵니까? 그래서 안 되겠죠. 그 다음 C번에 미스터 무사시라는 사람이 welcome at corporate party. 파티가 왜 나옵니까? 이 사람 이제 이쪽으로 온다고 했었는데 정답 바로 몇 번? D번 되겠죠. 이 사람이 여기 TRA에 합류를 하는데 말이죠. 거의 얼마 정도? 여기 업계에서는 20년 정도 경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여기서 얼마 정도 일했고 어떤 일을 했다라고 해서 이 사람의 양력을 갖다 설명하는 글이 되겠죠. 정답 몇 번? D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제가 처음부터 쭉 설명하긴 했지만 여러분들 눈치가 빠른 학생은요. 이런 기사글에서 여기야? 그럼 이게 답이겠네? 그래서 빨리 찍을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140번 갑니다. 그러면서 TRA라는 이 회사는요. 뭘 제공할까요? For commercial computer networks in major city across Japan 되겠습니다. 일본에 걸쳐서 뭐 됐어요? 컴퓨터 네트워크를 갖다가 뭐 하는 걸 갖다 제공한다고요? 자, ABCD에서 여러분들 적합한 거 뭐가 됐습니까? 컨텐츠입니까? 아니죠. 뭐가 됐어요? 이걸 갖다 뭔가 제공하는 거. 어떤 도움을 제공하거나 지원을 제공하다라고 해서 바로 support가 다음 몇 번 되겠다? 정답 B번 되겠다. 이런 얘기죠. 자, 이 support라는 단어는 우리가 좀 볼 파트 7에서 여러분들 동료 문제도 쭉 출제가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39에서 142번까지 문제 풀어봤는데 여러분들 지금 문제 정답 확인하면서 어떻게 기억하셔야 될 게 요 문제는 보니까 전반적인 논리 전개 알고 앞문장 뒷문장 다른 말도 그냥 풀 수 있구나라고 보면 되겠다 이런 얘기죠. 됐습니까? 자, 됐으면 이제 파트 7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트 7은 여러분들요 중상으로 이렇게 달아왔습니다. 자, 늘 파트 7이 많이 어렵죠. 그죠? 근데 파트 7은 여러분들요 무엇보다도 많이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시간이 좀 있어야지 뭔가 읽어보겠죠. 그래서 그걸 갖다 5, 6의 시간을 좀 땡겨줘야지 7에서 시간을 확보해서 한 번 볼 거 두 번 보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자, 이번에 나왔던 여러분들 텍스트 메시지 체인, 온라인 챗 디스커션에 나왔던 표현이 있습니다. That's a relief라는 표현 어떤 걸 의미하느냐. 그 다음 that should be a good one 이라고 해서 이제 표현하는 그런 여러분들 문장에 여러분들 그 의미가 하는 화자 의도를 갖다 물어보는 문제가 두 문제가 출제됐고요. 그 다음 동의어 문제 여러분들 두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동의어는요 적게 나오면 한 문제, 그 다음 여러분들 많이 나오면 세 문제까지입니다. 그래서 두 문제는 그냥 에브리지로 나온다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번에 나왔던 여러분들 동의어 문제에서 프로모트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프로모트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뭔가 승진해 주는 것도 있고 뭔가 복도도 주는 것도 있고 뭔가 뭐가 됐습니까? 여기 나온 것처럼 support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가 좀 많이 틀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well이란 얘기는요 잘이란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보기 중에서 in a good way라고 해서 그게 없는요 다른 문맥에선 답이 될 수 있지만 이 문맥에서 안 됩니다. 자, 거기 뭐가 나왔냐면 review 어쩌고 저쩌고 well before 어떻게 나온다는 얘기죠. 지금 무슨 얘기냐? 결정하기 전에 review well. 자, 검토했는데 well 했다는 얘기죠. 말 그대로 정말 잘 검토했다고 되긴 하겠지만 우리가 결정 내리기까지 뭡니까? 오랜 기간 동안에 리뷰했다. 이런 얘기로서 그 문맥에서는 a long time이라고 해서 이렇게 표현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동의어를 갖다가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니라 동의어를 그냥 바로 물어보는 문제도 있긴 하지만 그 동의어 중에서 여기 문맥에서 잘 어울리는 의미는 뭐냐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알고 있는 동의어를 바로 찍으면 안 되고요. 반드시 문맥 속에서 잘 어울리는 그런 의미를 갖다 찾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동의어 문제에서 여러분들요 두 번째가 좀 어렵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요 제가 준비한 문제는 이번에 이중집을 좀 준비했습니다. 자, 특히 여기서 176번에서 180번 혹은 180에서 185번 요 중간에서 학생의 시간을 좀 많이 잡아먹어가지고 말이죠. 뒤에 뭐 이중지문, 삼중지문까지 못 가서 여러분들 많이 찍어버린 학생도 있었다는 얘기죠. 특히 이중지문의 176, 180번 요거 어떤 문제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니까 여러분들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 advertisement, 광고글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바로 이메일 되겠다 이런 얘기죠. 자, 광고글 보는데 여기 class levels라고 해서 쭉 나와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종류가 쭉쭉쭉 나와 있다는 얘기는요. 여러분들 많이 풀어보신 학생 아마 눈치챘을 겁니다. 연계지문 문제 나오겠구나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요. 광고 쭉쭉 나옵니다. 클래스 레벨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 여러분들요. 두 번째 갑니다. 이메일 들어갑니다. 자, 이메일은 가장 중요한 게 뭐가 된다? 누구한테 보냈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여기 보니까 사카다 쭉 나오는데 이름이 좀 어렵네요. 그 다음에 head instructor 나오면서 타이 박싱 컴퍼니
어컴퍼니가 아카데미, 그래서 타이 박싱 아카데미에서 이 사람이 바로 사크다라는 사람이 보낸 바로 이메일 되겠고요. 누가 받습니까? 랭글리라는 사람이 받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 두 번째 이메일 되겠죠. 자, 보통 광고나 이메일, 여러분들요, 이중 지문이든 만약에 광고, 이메일, 뭐 어떻게 나오는 삼중 지문이 가는데 어떤 관계일까요? 광고를 보시면서 여러분들 관심이 있어서 여러분들 이메일 보내거나 광고에 대한 어떤 피드백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궁금한 점,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바로 이메일, 광고, 이메일에 상관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번에 나오는 문제는 어떤 문제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문도 맨 처음에 딱 들이대지 말고 문제의 핵심적인 키워드를 잡고 우리가 하나씩 풀어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176번부터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116번은 여러분들 not 들어가는 바로 일치, 불일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근데 뭐에 대한 일치, 불일치 문제죠? 자, benefit이라고 해서 혜택에 대한 여러분들 일치, 불일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혜택에 나오는 걸 보시면서 왔다리 갔다리 해서 하나씩 소구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자, 두 번째는요. 117번 What is mentioned about 요거죠. 타이 박싱 아카데미가 나옵니다. 자, 요거는 전반적으로 여러분들 물어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요건 좀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겠죠. 왜요? 전체 글을 읽어보시면서 답을 해야 되니까. 자, 그다음 178번 가보니까 why, 왜 이 사람, 아까 제가 좀 읽기 어렵다는 사람 나오죠? 바로 이메일을 보낸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랭글레이라는 이 받는 사람한테 왜 보냈을까? 즉 두 번째 이메일을 쓴 이유, 목적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럼 요건 어디? 두 번째 지문에 정답이 있다 보시면 되겠죠. 자, 179번 갑니다. 이중 지문, 삼중 지문에서 말이죠. 이렇게 A, B, C, D가 날짜가 나온다든가 뭐 숫자가 나온다든가 이러면 연계 지문에 문제가 많다 이런 얘기죠. 그럼 이거는 하나를 볼 게 아니라 첫 번째, 두 번째를 양쪽을 다 봐서 매치되는 거, 그걸 가서 찾아야 된다는 얘기죠. 자, 보니까 어느 날짜 both Miss Langley's children 되겠죠. 애들이 나오나 봐요. 이 애들, 두 애들이 most likely be at the academy. 언제 여기 아카데미 있을 것 같냐 물어보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children이 여러분들요 공통되는 그 날짜를 갖다가 찾으시면 되겠다. 자, 마지막 180번 갑니다. What will Josephine? 조세핀이 혹시 이메일에 언급됐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아니었죠? 그럼 제3자의 인물이 되겠습니다. 그럼 조세핀이요, most likely do next year가 됩니다. 내년에 할 건 뭐냐 물어보는 경우죠. 자, 그렇다면 답을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자, 첫 번째 여러분들 176번의 benefit에 대해서 일치하자는 거 물어봅니다. 요거는 정답이 어디 있습니까? 자, 정답의 위치도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질문은 쭉쭉쭉 해서 class levels 나와 있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여러분들요, 광고할 때 여러분들 만약에 타이 박싱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는 원장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희 아카데미로 말할 것 같은 말이죠. 이런 아카데미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말이죠. 다음 달부터 개강하는데요. 다음 달에 개강할 한 학생들은 뭐 디스카운트를 준다든가 맨 처음에 초반에는 자기 학원에 대해서, 기관에 대해서 여러분들요. 어떤 자랑하는 혹은 아니면 설명하는 그런 글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 어떤 클래스가 제공되냐 해서 쭉쭉쭉 열거를 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요. 베너핏은 어디? 바로 그쵸. 거의 지문 마지막에 보통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이렇게 나왔네요. 자, 제일 마지막에 보니까 이게 나오죠. All members get an academy t-shirt 되겠습니다. 여기 혜택이 나옵니다. 바로 티셔츠 얻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free ticket. 무료 티켓도 어디? semi 뭡니까? annual tournament라고 해서 여러분들 티켓도 얻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0% discount on gloves and other training supply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글러브라든가 다른 우리가 이제 뭐 연습하거나 훈련할 때 필요한 어떤 재료에 대한 20% 디스카운트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 요거를 하나씩 여러분들요 소고해 보니까 자, 몇 번 되겠습니까? 자, 보니까 여러분들 아까 무료 옷 준다고 그랬었고요. 그 다음에 complimentary admission이라고 해서 free ticket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요 디스카운트, 트레이닝 이퀴먼트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요 디스카운트를 다른 말로 reduce rate라고 하긴 하지만 이게 틀렸죠. personal instruction에서 여러분들요 요거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몇 번? 정답 C번 되겠습니다. 그래서 reduce만 보시면서 디스카운트가 같다 해서 이것만 보시면서 여러분들 다른 걸 답을 할 게 아니라 뒤에가 틀렸죠. 정답 바로 C번 되겠습니다. 그 다음 117번 여러분들요 이 타이 박싱 아카데미에서 물어봅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전반적으로 읽어보셔야 되겠죠. 혹시 답의 근거를 어디 있었냐?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자, 보니까 어디 나와 있어요? 여기 나와 있죠. 자, 여기 두 번째 하단에, 첫 번째 지문에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No classes are held on Sunday. 보니까 일요일 날은 여러분들 수업이 없네요. But 하지만 academy is open from 9 a.m. to 7 p.m. for independent practice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일요일만 빼놓고 문을 다 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몇 번 되겠습니까? 몇 번 되겠습니까? 자, 정답은 바로 몇 번 되겠다? 바로 매 주마다 바로 프랙티스 할 수 있는 그런 어퍼튜니티가 있다는 정답 몇 번? C번 되겠죠. 모닝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 이 사람의 인스트럭터가 예전에 뭐다? 뭐 전문적인 여러분들 운동선수였냐? 그것도 없었고요. 정답 바로 C번 되겠죠. 그 다음 178번은 여러분들요. 바로 어디? 두 번째 지문 이메일을 쓴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보니까 두 번째 이메일로 가보도록 할게요. 요게 나오죠. 자, we are very glad to have your son. 아, 나오네요. children 이름이 나오네요. 아들 이름은 토니가 되겠고요.
and your daughter Josephine. 아까 조세핀 나왔었는데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톤이랑 이 조세핀 요 두 딸과 아들 같은 경우는요. student this coming year. 자, 이번에 우리 이제 다가오는 해에 이제 학생이 된다. 그런데 코스가 있겠죠. 아까 레벨이 있겠죠. 자, we will start Tony out in the just for kicks라고 해서 JFK라는 코스. 자, 그러니까 아들은 JFK. 자, 그다음에 we are sure he will love it and advance quickly가 되겠죠. 아마 뭐 빨리 배울 거야 이런 얘기. 그 다음 두 번째는 조세핀 딸이죠. 딸은요. 반면에 뭐가 되겠습니까? is qualified for our competition 팀이 되겠습니다. 컴피티션 팀에 여러분들요. 넣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since this involves hard training and full 해서 이제 조세핀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죠. 그럼 결국 이메일 쓴 목적은 뭐가 됐습니까? 자, 바로 이 앞에 나오는 첫 번째 바로 타이박싱 아카데미 원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 귀하의 따님이랑 아드님이 말이죠. 따님은 어디에 소속돼 있고 이제 아드님은 어느 클래스에 소속돼 있습니다. 라고 해서 알려주는 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요. 정답을 찾아보시니까 뭐가 됐습니까? 그렇죠. 이 받는 사람의 자제, 즉 자식들이 뭐 된다? 바로 어디에 배치된지 갖다가 공지하는 정답 몇 번? 바로 A번 되겠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런데 요 179번이 학생들 좀 많이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A, B, C들을 보니까 여러분들 연계지문 문제, 즉 날짜 뭐 이런 거 나오면 여러분들 연계지문이라고 그랬었죠. 그런데 여기 Langley Children이 여러분들요 언제 어느 날짜에 여러분들요 여기 학원에 있을 거냐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아들은 어디 있다고 그랬습니까? 아들은 보니까 여기 JFK라는 곳에 그 다음에 이제 딸 같은 경우 뭐랬어? 컴피티션 팀에 있다고 그랬었죠. 그럼 날짜를 한번 매치되는 걸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요 쭉쭉 갑니다. 자, 보니까 여러분들 아들 같은 경우 뭐랜다? JFK.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요 바로 클래스에 배정됐는데 보니까 JFK students will get an introduction to kickboxing training Wednesday and Friday 되겠죠. 수요일, 금요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근데 딸은 바로 컴피티션 팀이라고 그랬었나요? 거기 어디 있습니까? 바로 여기 되겠네요. 여기 보니까 여러분들요 여기 NMT Students Art Academies Competition 팀이라고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아들은 보니까 아까 언제요? 수요일, 금요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 우리 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다고요? 쭉쭉쭉 보니까 이렇게 나오네요. 자, participation in the academy winter tournament and summer tournament is required가 돼 있죠. 여기 보니까 여러분들 컴피티션 팀이니까 우리가 이제 대회나 경쟁하는 그런 팀이 되겠습니다. 근데 보니까 겨울에도 토너먼트가 있고요. 여름에도 토너먼트가 있네요. 두 번. 그 다음에 여기 attendance 5 weekly practice. 그래서 5주 정도 여러분들 연습 필요하고요. 자, Monday through Thursday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바로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죠. 자, 여기서 중복되는 거 뭐가 있습니까? 아들 같은 경우는 수요일이라고 해서 수요일과 금요일이라고 그랬었고요. 그 다음에 딸 같은 경우는 월요일에서 목요일 되겠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요 충족시키는, 즉 두 가지가 충족시키는 날짜는 언제가 되겠다? 언제가 되겠습니까? 그쵸. 며칠이라고요? 바로 월, 화, 수, 목, 금 중에서 바로 그쵸. 수요일 되겠다 이런 얘기죠. 정답 바로 C번 이렇게 체크가 되겠습니다. 이걸 갖다 또 읽어보시면 안 되겠죠. 전제는 바로 두 가지를 갖다 다 읽어보는 그런 문제가 되겠다. 자, 그 다음 180번 조세핀에 대해서 여러분들 내년에 뭐 할 거냐 물어보는 거죠. 자, 조세핀은 아까 어디요? 어디 클래스였습니까? 여기 클래스였었죠. 바로 여기 NMT 클래스였는데 아까 금방 읽어드렸다시피 토너먼트를 갖다가 윈터에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딘다? 서머에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1년에 몇 번 합니까? 2번 한다는 얘기죠. 그럼 거기서 답을 빨리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정답은 바로 뭐가 된다? 바로 enter to competition이라고 해서 2번의 여러분들 대회에 참석해야 된다라는 정답 바로 B번 되겠다 이런 얘기죠. 됐습니까? 사실 이중지문 같은 건 풀어놓고 나면요. 사실 뭐야 저거 별거 아니네 생각되는데 우리가 막상 시험장에서 가면 시간이 또 쫓기고 내가 뭘 봐야 될지 잘 모르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 이런 문제가 나왔던 걸 잘 보시면서 다음번에는 유사 문제가 나왔으면 어떻게 내가 시간을 절약해서 빨리빨리 풀까? 그걸 갖다 여러분들 연습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제가 2월 25일 날 했던 문제를 갖다 쭉 한번 정리를 해봐드렸고요. 아까도 처음에 설명드렸다시피 이 화면을 보시는 분은 2월 달에 그냥 끝나신 분이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들 공부하실 분이 되겠죠. 그러면 제가 했던 정리죠. 요거는 여러분들 아주 토익에서 아주 잘 나오는 그런 문제들이니까 다다음 달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뭐가 틀렸는지 어떤 게 단점인지를 갖다가 보완하셔서 하셔야 되겠죠. 자, 오늘 굉장히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지금까지 강남 파고다 스타토익의 RC 라수인 강사였습니다.